피아노 속 악보에 가정부 윤미향 이름이 적혀 있었다. 테이프가 폭탄 고백을 시작했다. 지민아, 미양이 내 친엄마. 말도 안 돼요. 제 어머니는 돌아가셨어요. 아들이 소리쳤다. 당신을 낳은 건 저예요. 가정부 미양이 50년 비밀을 털어놨다. 45살 아들은 23년간 친어머니를 가정부로 부르며 살았던 충격의 말을 잃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입니다. 꾹 눌러주시면 따뜻한 실화 이야기를 더 자주 전해드리겠습니다. 한남동 언덕 위에 자리한 오래된 양옥집. 그곳에서는 매일 아침 6시 반이면 어김없이 같은 소리가 들려옵니다. 철컥, 철컥. 현관문 열쇠를 돌리는 소리와 함께 윤미향이 하루 일과를 시작하죠. 72살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발걸음은 여전히 경쾌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미양은 빈집에 대고 인사를 건넵니다. 23년째 이어온 습관이에요. 집안 곳곳을 돌아보며 하나씩 점검해 나갑니다. 현관 신발 정리, 거실 환기, 부엌 정리까지 모든 것이 정해진 순서대로 진행됩니다. 하지만 가장 조심스러운 순간은 거실 한가운데 놓인 검은 피아노를 청소할 때입니다. 그랜드 피아노는 아니지만 제법 크고 묵직한 업라이트 피아노죠. 검은 칠이 반들반들 윤이 나도록 잘 관리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위에는 변함없이 같은 메모 한 장이 붙어 있어요. 뚜껑을 열지 말 것 마이너스 한기철. 회장님의 또박또박한 손글씨입니다. 메모종이 가장자리가 조금씩 해져서 미양이 몇 번 새 종이로 바꿔 붙여드렸지만 내용은 항상 똑같았습니다. 뚜껑을 열지 말라는 당부만 적혀 있을 뿐이죠. 먼지에도 소리가 있어요. 미양은 피아노 표면을 부드러운 천으로 닦아내며 혼잣말을 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깨끗하게 해드려야 하는 거예요. 이상한 말 같지만 미양에게는 나름의 철학이 있습니다. 물건에도 마음이 있고 집에도 기운이 있다고 믿거든요. 특히 이 피아노는 더욱 특별해 보였습니다. 왜 회장님이 뚜껑을 열지 말라고 하는지는 모르지만 분명 중요한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7시가 되면 한기철 회장이 일어납니다. 79살의 나이답게 새벽잠이 없어진 지 오래입니다. 세면을 마치고 나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약 정리예요. 침실 옆 서재 책상 위에는 요일별로 나누어진 약통들이 일렬로 놓여 있습니다.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회장은 중얼거리며 하나씩 확인합니다. 혈압약 2알, 당뇨약 1알, 심장약 1알, 비타민 2알. 각각의 약마다 복용 시간도 다릅니다. 아침 공복에 먹어야 하는 것, 식후에 먹어야 하는 것, 잠들기 전에 먹어야 하는 것까지. 시간 지켜 먹어야 오래 살지. 회장의 입버릇입니다. 젊었을 때부터 규칙과 원칙을 중시해온 성격이 나이 들어서도 변하지 않았어요. 회사를 운영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정해진 시간에 출근하고 정해진 절차에 따라 일을 처리하고 약속은 반드시 지키는 것이 한기철 회장의 경영 철학이었죠. 8시가 되면 장남 한지민이 아침 식사를 위해 식탁에 앉습니다. 45살이지만 여전히 아버지 앞에서는 조심스럽습니다. 신문을 펼쳐놓고 경제면부터 차근차근 읽어나가는 것이 그의 아침 루틴이에요. 아버지, 오늘 이사회가 있습니다. 지민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냅니다. 알고 있다. 준비는 다 했나? 네,
자료는 어제 다 준비했습니다. 짧은 대화입니다. 지민은 원래 말수가 적은 편이었지만 아버지 앞에서는 더욱 조심스러워집니다. 회사 일에 대해서도 자신의 의견보다는 아버지의 지시를 따르는 편이었어요. 그것이 안전한 길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며느리 한소정은 8시 30분에 식탁에 합류합니다.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고 나서 뒷정리를 마친 후에야 자신의 아침을 먹을 수 있거든요. 42살의 소정은 회계사 출신답게 숫자에 밝고 계산이 빠릅니다. 시아버님, 이번 달 공과금 고지서가 나왔는데요. 소정이 서류 뭉치를 꺼내며 말합니다. 전기세가 지난달보다 30% 정도 늘었어요. 겨울이니까 그럴 수 있지. 난방 때문일 거야. 그런데 이상한 건 평소보다 전력 사용량이 많이 늘었다는 점입니다. 혹시 어디선가 전기를 많이 쓰는 기계라도 별거 아닐 거다. 날씨가 추워서 그런 거겠지. 회장은 대수롭지 않게 넘어가지만 소정은 여전히 의문스러운 표정입니다. 회계사 출신다운 꼼꼼함이었어요. 숫자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다고 믿거든요. 미양은 이런 대화를 들으면서도 설거지에 집중합니다. 23년 동안 이 집에서 일하면서 터득한 처세술이에요. 들어도 못 들은 척, 알아도 모르는 척 하는 것이 가정부로서 지켜야 할 도리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속으로는 생각이 많았습니다. 최근 들어 회장님의 건강이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어요. 약의 종류도 늘었고 밤에 잠을 못 이루는 날도 많아졌습니다. 가끔은 혼자서 중얼거리는 소리도 들렸어요. 미양 씨는 이 집에서 가장 오래 일하셨죠? 어느 날 소정이 물었던 적이 있습니다. 네, 23년째입니다. 그럼 시아버님의 모든 것을 다 아시겠네요. 아닙니다. 아는 건 겉모습뿐이에요. 마음속까지는 모르죠. 정말 그랬습니다. 미양은 회장의 생활 패턴, 좋아하는 음식, 건강 상태까지는 훤히 알고 있었지만 그의 진짜 속마음은 알 수 없었어요. 특히 거실의 그 검은 피아노에 대해서는 더욱 그랬습니다. 오후가 되면 집안은 한적해집니다. 회장은 서재에서 신문을 읽거나 독서를 하고 지민은 회사에 나가고 소정은 아이들 학원 차량을 기다리며 집안일을 합니다. 미양은 이 시간을 이용해서 집안 곳곳을 더욱 꼼꼼히 청소해요. 회장님, 점심 준비됐습니다. 미양이 서재 문을 살짝 두드리며 말합니다. 고마워요, 미양 씨. 잠깐만 더 있다가 갈게요. 회장은 책상 위의 서류들을 정리하며 답합니다. 요즘 들어 자주 보는 서류들이 있었어요. 법무법인에서 온 편지들, 공증사무소 관련 문서들, 그리고 재단 설립에 관한 자료들까지. 미양은 궁금했지만 묻지 않았습니다. 저녁 시간이 되면 온 가족이 모입니다. 하지만 대화는 많지 않아요. 각자 자신의 생각에 잠겨 있는 것 같았습니다. 회장은 건강을 생각하며 지민은 회사 일을 걱정하고 소정은 미래를 계산하고 있었죠. 요즘 부동산 값이 많이 올랐다던데요. 소정이 조심스럽게 화제를 꺼냅니다. 그래서 어쩌자는 거야? 회장이 반문합니다. 아니에요. 그냥 궁금해서요. 하지만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소정의 진짜 관심사가 무엇인지를요. 상속, 재산 분할, 미래의 생활 계획. 이런 것들이 요즘 이 집안의 가장 큰 화두였거든요. 밤이 되면 집안은 더욱 조용해집니다.
각자 방으로 들어가고 거실에는 검은 피아노만 남게 되죠. 미양은 마지막 정리를 하면서 피아노를 한 번 더 살펴봅니다. 무슨 비밀이 숨어 있을까요? 혼잣말을 하며 피아노 뚜껑 위의 메모를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변함없이 같은 글씨, 같은 내용이었어요.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바로 그날 밤 그 모든 것이 바뀌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요. 그날 밤은 평소와 다를 것 없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녁 식사를 마친 가족들은 각자의 방으로 들어갔고 미양은 마지막 정리를 위해 거실에 남아 있었어요. 시계가 밤 9시를 가리킬 때까지도 모든 것이 평범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집안 전체가 깜깜해졌어요. 정전이었습니다. 텔레비전이 꺼지고 냉장고 소리도 멈추고 복도의 야간등까지 모두 꺼져버렸죠. 한남동 일대에 간헐적으로 일어나는 일이었지만 이번에는 조금 달랐습니다. 전기가 나갔네요. 미양이 중얼거리며 휴대폰 플래시를 켜려던 순간 집안에 다시 불이 들어왔어요.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평소보다 조금 어둡게 느껴졌거든요. 마치 전압이 불안정한 것처럼 전등들이 미세하게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미향 씨, 회장의 목소리가 서재에서 들려왔습니다. 잠깐 이리 와보세요. 미양은 서재로 향했습니다. 회장은 책상 앞에 앉아 있었는데 표정이 평소와 달랐어요. 뭔가 결심한 듯한 그러면서도 조금은 불안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회장님, 무슨 일이세요? 미양 씨, 오늘은 특별한 날입니다. 회장이 천천히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거실의 피아노. 오늘은 뚜껑을 열어야겠어요. 미양은 깜짝 놀랐습니다. 23년 동안 단 한 번도 열어본 적이 없는 그 피아노 뚜껑을 왜 갑자기 열겠다는 걸까요? 더욱이 회장님 스스로가 그렇게 엄중하게 금지해왔던 것인데 말이에요. 회장님 괜찮으세요? 몸이 어디 아프신 건 아니죠? 아니에요. 오히려 오늘만큼은 정신이 맑습니다. 회장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때가 된 것 같아요. 이제 숨겨둔 것들을 꺼낼 때가 말이에요. 거실로 나오니 지민과 소정도 정전 때문에 방에서 나와 있었습니다. 전기가 다시 들어왔지만 여전히 불안정한 상태였거든요. 아버지, 전기 상태가 이상해요. 지민이 말했습니다. 혹시 누전이라도 된 건 아닐까요? 괜찮다. 잠깐 그런 거야. 회장이 대답하며 피아노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그것보다 오늘은 이 피아노 소리를 좀 맞춰볼까 합니다. 가족들은 모두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그동안 절대 만지지 말라고 했던 피아노를 갑자기 만지겠다니 도대체 무슨 일인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시아버님, 갑자기 웬 피아노요? 소정이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오래 묵혀둔 것들은 가끔 꺼내서 바람을 쐬어줘야 해요. 회장이 피아노 앞에 서서 말했습니다. 미양 씨, 그 메모를 떼어주세요. 미양은 망설였습니다. 23년 동안 한 번도 건드린 적 없는 그 메모를 지금 떼어도 되는 건지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하지만 회장의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정말 괜찮으세요? 네, 괜찮습니다. 아니, 이제 괜찮아져야 합니다. 미양은 조심스럽게 메모를 떼어냈습니다. 오래된 스티커 자국이 피아노 표면에 희미하게 남아 있었어요. 그리고 회장이 천천히 손을 뻗어 피아노 뚜껑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딸깍. 뚜껑이 완전히 열리는 순간 피아노 안에서 기계적인 소리가 났습니다. 마치 무언가가 작동되기 시작하는 소리 같았어요. 그리고 곧이어 모터가 돌아가는 듯한 소리와 함께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카세트 테이프가 돌아가기 시작한 거예요. 피아노 안쪽에 숨겨져 있던 낡은 녹음기에서 회장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내가 자리에 없을 때 이 소리가 나오도록 해놨다. 미양, 지민아, 잘 들어라. 방 안의 모든 사람이 숨을 죽였습니다. 지민은 입을 벌린 채 피아노를 바라보고 있었고 소정은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어요. 미양은 두 손으로 입을 막고 있었습니다. 자리에 없을 때라니? 지민이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아버지는 지금 여기 계시는데. 그때였습니다. 복도에서 쿵 하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무언가 무거운 것이 떨어지는 소리였습니다. 모두가 그 소리가 난 방향을 바라보았지만 정작 회장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어요. 회장님? 미양이 불안한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대답이 없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피아노 앞에 서 있던 회장이 갑자기 사라진 거예요. 지민이 급히 복도로 뛰어갔고 곧 비명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버지! 회장이 서재 앞 복도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의식을 잃은 채로 바닥에 누워 있었어요. 얼굴은 창백했고 맥박은 약하게 뛰고 있었습니다. 119에 신고해요. 소정이 재빨리 전화를 걸었습니다. 미양은 회장 곁에 무릎을 꿇고 앉았어요. 손목에서 맥박을 확인하며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23년 동안 돌봐온 회장이 이렇게 쓰러진 모습을 보니 가슴이 철렁했어요. 회장님, 정신 차리세요. 회장님. 하지만 회장은 깨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거실에서는 여전히 테이프가 돌아가며 회장의 목소리가 계속 흘러나오고 있었어요. 이 이야기는 오래전부터 해야 했던 것들입니다. 하지만 용기가 없었어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기를 바랍니다. 구급차가 도착할 때까지 15분이 걸렸습니다. 그동안 테이프는 계속 돌아갔고 회장의 고백이 이어졌어요. 가족들은 쓰러진 회장을 돌보면서도 귀는 테이프 소리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미양아, 너에게 미안한 일이 많았다. 지민아, 내가 알아야 할 진실이 있다. 구급대원들이 회장을 들것에 옮기는 동안에도 테이프는 멈추지 않았어요. 마치 회장이 의식을 잃는 것을 예상이라도 한 듯 모든 것이 계획된 것처럼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병원으로 가야겠어요. 지민이 급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우리도 같이 가요. 저는 집에 남아 있을게요. 미양이 말했습니다. 테이프가 끝날 때까지 누군가는 들어야 할 것 같아요. 소정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시아버님이 이렇게 준비해 두신 걸 보면 우리가 모두 들어야 할 이야기인 것 같아요. 구급차가 떠나고 나서도 집안은 여전히 어수선했습니다. 하지만 테이프는 계속 돌아가고 있었고 그 안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은 점점 더 충격적이었어요. 회장이 왜 갑자기 쓰러졌는지, 왜 하필 오늘 피아노를 열었는지, 그리고 테이프 안에 담긴 비밀이 무엇인지, 모든 것이 수수께끼였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 밤을 기점으로 이 집안의 모든 것이 바뀌게 될 것이라는 사실이었어요. 전기는 여전히 불안정하게 깜빡이고 있었고 피아노에서 나오는 회장의 목소리만이 적막한 거실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미양과 소정은 서로를 바라보며 같은 생각을 했어요. 이제 시작인 것 같네요. 소정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네, 정말 시작인 것 같아요. 미양이 대답하며 피아노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테이프는 계속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구급차가 떠난 후 집안은 기이한 고요함에 휩싸였습니다. 하지만 거실의 피아노에서는 여전히 테이프가 돌아가며 회장의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었어요. 미양과 소정은 소파에 나란히 앉아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이 장치를 만든 지도 벌써 10년이 넘었습니다. 테이프에서 회장의 목소리가 계속 이어졌어요. 전기가 나가면 자동으로 작동하도록 해놨죠. 언젠가는 이런 날이 올 것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소정이 놀란 표정으로 미양을 바라봤습니다. 10년 전부터 이걸 준비하셨다는 말씀이에요? 그러게요. 회장님이 그렇게 치밀하신 분이라는 건 알았지만 미양도 믿기 어렵다는 표정이었어요.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전기 수리기사가 도착한 거예요. 정전 신고를 받고 온 것이었는데 이미 전기는 들어온 상태였지만 전압이 불안정하다는 이유로 점검을 하러 왔다고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전에서 나왔습니다. 50대 중반의 수리기사가 인사를 건넸어요. 정전 신고가 들어왔다고 해서 왔는데 지금은 전기가 들어와 있네요. 네, 잠깐 나갔다가 다시 들어왔어요. 소정이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전압이 좀 불안정한 것 같아요. 수리기사는 전기 계량기를 확인하고 집안 곳곳의 전선과 콘센트를 점검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거실의 피아노에서 나오는 소리를 듣고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이 소리가 뭐죠? 피아노에서 나오는 건가요? 네, 그런데 좀 특별한 장치가 있어서 미양이 설명하려다 말았습니다. 수리기사는 피아노 주변을 살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 이거군요. 예전에 이런 거 본 적이 있어요. 자동 연주 장치 같은 건데 요즘은 잘 안 쓰이는 방식이죠. 자동 연주 장치요? 네, 피아노 안에 작은 모터와 테이프 장치를 넣어서 뚜껑을 열면 자동으로 음악이나 녹음된 소리가 나오게 하는 거예요. 수리기사가 쉽게 설명해 줬습니다. 오래된 방식이지만 꽤 정교하게 만들어져 있네요. 더 신기한 건 정전이 나도 작동할 수 있게 작은 건전지 예비 전원이 달려 있다는 점이에요. 소정과 미양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회장이 정말 모든 것을 계획했다는 뜻이었어요. 정전까지도 예상하고 대비책을 마련해 둔 거였죠. 그럼 전기가 나가도 이 장치는 계속 작동한다는 말씀이세요? 소정이 물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건전지가 방전될 때까지는 계속 돌아갈 거예요. 대략 서너 시간은 버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수리기사가 정기 점검을 마치고 떠난 후 테이프는 계속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회장의 목소리가 더욱 구체적인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피아노 안에 몇 가지 물건들을 넣어두었습니다. 악보도 있고 영수증도 있고 편지도 있어요. 차근차근 꺼내보세요. 미양이 조심스럽게 피아노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정말로 테이프 장치 옆에 작은 상자가 하나 있었어요. 뚜껑을 열어보니 여러 가지 물건들이 정갈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띈 것은 악보였어요. 오래된 종이에 손으로 쓴 음표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제목은 봄이 오면이었고 작곡자란에는
이름이 적혀 있지 않았어요. 하지만 악보 모서리에는 선명한 필체로 이름이 써져 있었습니다. 윤미향. 미향이 그 글씨를 보는 순간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자신의 이름이 적힌 악보를 보고 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거든요. 아줌마, 이게 뭐예요? 소정이 악보를 보며 물었습니다. 아줌마 이름이 적혀 있잖아요. 저도 모르겠어요. 미양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런 건 처음 봐요. 테이프에서 회장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미양아, 그 악보는 내가 대학교 1학년 때 작곡한 거야. 기억나니? 음악교육과 수석으로 입학했을 때 말이야. 미양은 손으로 입을 막았어요. 50년도 더 된 일을 어떻게 회장이 알고 있는 걸까요? 더욱이 자신도 까마득히 잊고 있던 일인데 말이에요. 아줌마 대학 때 음악을 전공하셨어요? 소정이 놀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네, 그랬어요. 하지만 그건 정말 오래된 일이에요. 미양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졸업하지도 못했거든요. 상자에서 다른 물건들도 나왔습니다. 낙원상가 피아노 수리점에 영수증이 있었어요. 날짜를 보니 10년 전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회장의 손편지도 몇 장 있었어요. 소정이 영수증을 살펴보며 말했습니다. 낙원상가에서 피아노 수리를 받으셨네요. 그것도 꽤 비싼 금액으로요. 내부 장치 설치 및 음향 시스템 구축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때 회장님이 며칠 동안 외출을 많이 하셨던 기억이 나요. 미양이 중얼거렸습니다. 피아노 조율사도 여러 번 오고 했어요. 테이프가 계속 돌아가며 더 충격적인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미양아, 내가 겁이 많았어. 진실을 말하기가 두려웠다고. 하지만 이제는 말해야겠어. 그 아이는, 지민이는 내 아이가 맞아. 거실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소정은 입을 벌린 채 테이프를 바라보고 있었고 미양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어요. 뭐라고요? 소정이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지민 오빠가 시아버님의 아들이라고요? 그럼 아줌마는? 소정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미양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잠깐 바람 좀 쐬고 올게요. 미양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며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테이프는 멈추지 않았어요. 회장의 목소리가 계속 이어졌습니다. 미양이가 임신했을 때 나는 이미 결혼을 앞두고 있었어. 집안의 압력도 있었고 사업상 중요한 시기이기도 했지. 그래서 비겁하게 도망쳤어. 소정은 혼자 거실에 남아 테이프를 들으며 머릿속으로 계산하기 시작했어요. 지민의 나이, 미양이 이 집에 온 시기, 그리고 회장의 결혼 시기까지 모든 것이 들어맞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23년 전 미양이가 가정부로 이 집에 왔을 때 나는 운명이라고 생각했어. 아니, 속죄의 기회라고 생각했지. 현관 밖에서 미양이 울고 있는 소리가 들렸어요. 50년 넘게 숨겨왔던 비밀이 이렇게 갑자기 세상에 드러나니 감당하기 어려웠을 거예요. 소정은 상자에서 나온 편지들을 하나씩 읽어보기 시작했습니다. 모두 회장이 미양에게 쓴 편지들이었지만 전달하지 못한 것들이었어요. 사과의 말들, 그리움의 표현들, 그리고 지민에 대한 이야기들이 가득했습니다. 미양에게 오늘도 지민이가 피아노 앞에서 서성거리더군요. 음악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당신을 닮았나 봅니다. 미양에게
지민이가 대학에 합격했습니다. 경영학과로 갔지만 가끔 음악에 관심을 보이곤 해요. 당신이 알면 좋아하실 텐데. 편지를 읽던 소정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회장이 23년 동안 얼마나 많은 것을 참고 견뎌왔는지 알 수 있었거든요. 테이프가 거의 끝나갈 즈음 회장의 마지막 말이 들려왔습니다. 상속에 관한 이야기는 다음에 하겠어. 그 전에 먼저 해야 할 일이 있거든. 미양아, 지민아,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을 가져. 그리고 용서해줘. 나를, 그리고 서로를. 테이프가 멈췄습니다. 거실에는 깊은 정적만이 남았어요. 소정은 편지들을 다시 상자에 넣으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정말 모든 것이 바뀔 것이라고.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미양이 들어왔어요.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지만 표정은 의외로 차분했습니다. 소정 씨, 테이프가 끝났나요? 네, 방금 끝났어요. 소정이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그럼 이제 병원에 가서 지민 씨를 만나야겠네요. 미양이 말했습니다. 할 이야기가 많으니까요. 병원으로 가는 택시 안은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미양과 소정은 나란히 앉아 있었지만 서로 말을 꺼내지 못하고 있었어요. 손에는 피아노에서 나온 상자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 안에 담긴 악보와 편지들, 그리고 영수증까지 모든 것이 이제 현실이 되어버렸거든요. 정말 믿기지 않아요. 소정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23년 동안 함께 살면서 전혀 몰랐다니. 저도 마찬가지예요. 미양이 창밖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지민 씨가 제 아들이라는 걸 정말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아니, 생각하지 않으려고 했는지도 모르겠네요. 택시가 병원 응급실 앞에 도착했을 때 지민은 복도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머리를 두 손으로 감싸고 있는 모습이 너무나 초라해 보였어요. 아버지가 갑자기 쓰러진 충격에다가 집에서 들려온 이상한 테이프 소리까지 모든 것이 혼란스러웠을 거예요. 지민 씨, 미양이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지민이 고개를 들었어요. 눈이 충혈되어 있었고 표정은 지쳐 보였습니다. 미양 씨, 소정아. 왔구나. 회장님 상태는 어떠세요? 소정이 물었습니다. 안정은 됐다고 해요. 일시적인 실신이었대요. 과로와 스트레스 때문이라는데. 지민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런데 그 테이프는 뭐였어요? 집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미양과 소정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막막했거든요. 하지만 언젠가는 말해야 할 일이었어요. 지민 씨, 앉으세요. 미양이 말했습니다. 할 이야기가 있어요. 병원 카페테리아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늦은 밤이라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미양은 가져온 상자를 테이블 위에 놓고 천천히 열었습니다. 이걸 봐주세요. 미양이 악보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지민은 악보를 받아들고 살펴봤어요. 봄이 오면이라는 제목과 함께 손으로 쓴 음표들이 빼곡했습니다. 그리고 모서리에 적힌 이름을 보는 순간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윤미향. 미향 씨 이름이 적혀 있네요. 네,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작곡한 거예요. 미향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회장님이 이걸 갖고 계셨는지는 저도 몰라요. 소정이 테이프에서 들은 내용을 차근차근 설명해 줬습니다. 회장이 미양의 과거를 알고 있었다는 것, 그리고 더 충격적인 사실까지.
지민은 말을 듣는 내내 표정이 굳어졌어요. 그럼 미양 씨가 음악교육과 수석으로 입학했다는 말씀이에요? 지민이 믿기 어렵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네, 그랬어요. 미양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1학년 때 그만뒀어요.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무슨 사정이었는데요? 미양은 답하지 못했어요.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자신이 임신해서 학교를 그만뒀다는 것을, 그것도 지민의 아버지 아이를 가져서 그만뒀다는 것을 어떻게 말할 수 있겠어요. 대신 소정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지민 오빠, 테이프에서 더 중요한 이야기가 나왔어요. 더 중요한 이야기? 시아버님이, 회장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소정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오빠가 회장님의 아들이라고. 지민은 커피잔을 든 손이 멈췄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표정이었어요. 무슨 소리예요? 저는 당연히 아버지 아들이죠.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소정이 말을 이어가려다 멈췄습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막막했거든요. 미양이 깊은 숨을 쉬고 입을 열었습니다. 지민 씨, 제가 설명할게요. 저는 50년 전에 회장님을 만났어요. 그때 저는 20살이었고 회장님은 30살이었죠. 대학교에서 만났어요. 지민은 점점 혼란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대학교에서요? 네, 회장님이 특강을 하러 오셨거든요. 사업가 특강이었는데 저는 음악과 학생이었지만 호기심에 들으러 갔어요. 미양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그리고 사귀게 됐어요.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저는 임신을 했고 회장님은 집안의 압력으로 다른 분과 결혼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럼 지민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네, 맞아요. 미양이 눈물을 참으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그때 태어난 아이예요. 제가 당신을 낳았어요. 카페테리아에 정적이 흘렸습니다. 지민은 마치 벼락을 맞은 것처럼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소정도 다시 듣는 이야기지만 여전히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럼 저는 어머니라고 부르던 분은 누구예요? 지민이 간신히 말을 꺼냈습니다. 제 누나예요. 미양이 대답했습니다. 누나가 당신을 키워주기로 했어요. 그때는 그게 최선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지민은 고개를 감쌌습니다. 45년 동안 살아온 인생이 한순간에 뒤바뀌는 느낌이었어요. 어머니라고 생각했던 분이 고모였고 가정부라고 생각했던 분이 친어머니였다니. 그럼 미양 씨가 23년 전에 우리 집에 온 것도 네, 우연이 아니었어요. 미양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장님이 연락을 하셨어요. 가정부가 필요하다고. 처음엔 거절했지만 당신을 보고 싶어서 결국 오게 됐어요. 소정이 상자에서 편지들을 꺼냈습니다. 이것들도 봐주세요. 시아버님이 아줌마에게 쓰신 편지들이에요. 전달하지 못하고 간직하고 계셨던 것 같아요. 지민은 편지 몇 장을 읽어봤습니다. 아버지의 마음, 미안함, 그리고 자신에 대한 사랑이 담겨 있었어요. 특히 자신이 음악에 관심을 보일 때마다 기뻐하는 아버지의 모습이 편지에 생생하게 그려져 있었습니다. 지민이가 오늘 피아노 앞에서 한참을 서 있더군요. 손가락으로 건반을 누르지는 않았지만 음악을 듣고 싶어 하는 것 같았어요. 미양, 당신을 닮았나 봅니다.
저도 몰랐어요. 지민이 편지를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왜 그렇게 음악이 좋았는지 몰랐는데 이제야 이유를 알겠네요. 그때 간호사가 다가왔습니다. 한지민님 보호자시죠? 환자분이 깨어나셨어요. 면회 가능합니다. 세 사람은 서둘러 병실로 향했습니다. 회장은 침대에 누워 있었지만 의식은 또렷했어요. 가족들을 보자 미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미안해요. 갑자기 쓰러져서. 아버지, 괜찮으세요? 지민이 침대 옆으로 다가갔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회장이 미양을 바라봤습니다. 테이프는 끝까지 들었나요? 네, 들었어요. 미양이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럼 이제 모든 걸 아는 거군요.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민아, 미안하다. 이렇게 늦게라도 진실을 알게 되어서. 지민은 아무 말 하지 못했어요. 너무 많은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와서 정리가 되지 않았거든요. 분노, 슬픔, 당황, 그리고 이상하게도 안도감까지. 아버지, 아니 회장님. 지민이 말을 시작했습니다. 아니에요. 아버지가 맞아요. 회장이 간절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비록 늦었지만 이제라도 진짜 가족이 되고 싶어요. 소정이 창가에 서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머릿속으로는 벌써 계산이 시작되고 있었어요. 상속 문제, 재산 분할,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까지. 하지만 지금 당장은 그런 이야기를 꺼낼 수 없었습니다. 회장님, 소정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테이프에서 상속 이야기도 나올 거라고 하셨는데. 아, 그래요.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는 집에 가서 해야겠어요. 더 중요한 게 남아있거든요. 미양이 궁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더 중요한 게요? 네, 비자금 이야기예요. 회장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음악 장학재단 설립 계획도요. 병실에 또 다른 긴장이 흘렸습니다. 이제 정말 모든 비밀이 드러나려는 것 같았어요. 병실에서 하룻밤을 보낸 후 회장의 상태는 안정되었습니다. 의사는 퇴원 허가를 내주었지만 절대 안정을 취하라고 당부했어요. 하지만 회장의 마음은 이미 집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아직 끝내지 못한 이야기가 남아 있었거든요. 집에 가서 마저 들어야 할 테이프가 있어요. 회장이 휠체어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어젯밤 것은 시작에 불과했거든요. 지민이 휠체어를 밀며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아버지, 무리하지 마세요. 테이프는 언제든 들을 수 있잖아요. 아니에요. 미룰수록 더 어려워져요. 회장의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있었습니다. 이미 시작된 일이니까 끝까지 가야죠. 집에 도착했을 때 거실의 피아노는 여전히 뚜껑이 열린 채로 있었습니다. 어젯밤의 테이프 장치는 건전지가 다 떨어져서 작동을 멈춘 상태였어요. 하지만 회장은 피아노 안쪽 다른 부분을 가리켰습니다. 저기 보이는 파란 버튼을 눌러보세요. 회장이 미양에게 말했습니다. 미양이 조심스럽게 버튼을 누르자 다른 테이프 장치가 작동하기 시작했어요. 어젯밤과는 다른 목소리였습니다. 더 침착하고 정리된 말투였죠. 이제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상속과 재산, 그리고 우리 가족의 미래에 대해서요. 소정이 즉시 메모장을 꺼내 들었어요. 회계사 출신답게 중요한 내용은
반드시 기록해두는 습관이 있었거든요. 먼저 비자금 이야기부터 하겠습니다. 테이프에서 회장의 목소리가 계속되었어요. 지난 20년간 회사 운영 과정에서 축적된 비자금이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130억 원 정도예요. 소정의 손이 멈췄습니다. 130억이라는 금액은 예상보다 훨씬 큰 돈이었어요. 지민도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이 돈은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회장의 목소리가 이어졌어요. 전액을 한기철 음악 장학재단을 설립하는데 사용할 예정입니다. 음악 장학재단이요? 지민이 중얼거렸습니다. 네, 경제적으로 어려운 음악도들을 지원하는 재단이에요. 미양처럼 재능이 있지만 환경 때문에 꿈을 포기해야 하는 젊은이들을 도우려고 합니다. 미양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50년 전 자신이 겪었던 일을 다른 사람들은 겪지 않게 하겠다는 회장의 마음이 느껴졌거든요. 테이프가 계속 돌아가며 더 구체적인 내용이 나왔습니다. 회사 경영권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민에게 경영을 맡기되 독단적인 결정을 하지 못하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했습니다. 소정이 고개를 들었어요. 이 부분이 가장 궁금했거든요. 회사 지분의 절반은 음악 장학재단이 갖게 됩니다. 지민은 운영 책임을 맡지만 중요한 의사결정은 재단과 협의해서 해야 해요. 재단이 지분의 절반을 갖는다고요? 소정이 놀라며 말했습니다. 지민은 생각에 잠겼어요. 아버지가 자신을 완전히 믿지 못한다는 뜻인지 아니면 더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인지 판단하기 어려웠거든요. 그리고 윤미향에게는 특별한 선물이 있습니다. 테이프에서 회장의 목소리가 따뜻해졌어요. 법적으로 지민의 어머니임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모든 절차를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음악장학재단의 이사장직을 맡아주시기 바랍니다. 미양은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어요. 평생 남의 집 가정부로 살아온 자신이 재단의 이사장이 된다니 꿈처럼 느껴졌거든요. 이사장이요? 저 같은 사람이요? 미양이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갑자기 회장이 가슴을 움켜쥐며 고통스러워했어요. 얼굴이 창백해지고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아버지, 지민이 급히 달려갔습니다. 회장님, 미양과 소정도 바짝 다가갔어요.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회장이 간신히 말했지만 목소리는 점점 약해졌어요. 테이프를 끝까지 들어주세요. 소정이 즉시 구급차를 불렀습니다. 하지만 회장은 테이프를 끄지 말라고 손짓했어요. 여전히 돌아가고 있는 테이프에서 중요한 내용이 계속 나오고 있었거든요. 소정에게도 할 말이 있습니다. 테이프에서 회장의 목소리가 이어졌어요. 당신은 유능한 사람이에요. 하지만 권력은 시험이 아니라 봉사라는 걸 기억해 주세요. 소정은 복잡한 표정을 지었어요. 회장이 자신의 욕심을 꿰뚫어 보고 있다는 느낌이었거든요. 재단과 함께 회사를 운영해 주세요. 돈보다는 사람이 먼저라는 걸 잊지 마시고요. 구급대원들이 도착했지만 회장은 테이프가 끝날 때까지 기다려달라고 했어요. 마지막으로 전해야 할 말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전자 검사 결과가 내일 나올 예정입니다. 일주일 전에 몰래 검사를 받았거든요. 지민이와 제가 부자관계라는 것을 법적으로 증명하기 위해서요. 지민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아버지가 그런 준비까지 해두었다니 믿기지 않았거든요. 모든 서류는 김 변호사 사무실에 맡겨두었습니다. 공증도 마쳤고 법적 효력도 완벽해요. 이제 더 이상 숨길 것도 미룰 것도 없습니다. 테이프가 끝나갈 무렵 회장의 상태는 더욱 나빠졌어요. 의식이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지민아, 미향아, 회장이 간신히 말했습니다. 이제 진짜 가족이 되어주세요. 구급대원들이 회장을 들것으로 옮기는 동안 테이프에서 마지막 메시지가 흘러나왔어요. 만약 제가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지 못하게 된다면 부디 서로를 용서하고 사랑해 주세요. 그것이 제가 바라는 유일한 것입니다. 병원으로 향하는 구급차 안에서 회장은 의식을 잃었어요. 의료진들이 응급처치를 했지만 상황은 긴박했습니다. 가족 관계가 어떻게 되시나요? 의사가 물었습니다. 지민이 망설였습니다. 아들이라고 해야 할지 아니면 다른 관계라고 해야 할지 확신이 서지 않았거든요. 아들입니다. 미양이 대신 대답했습니다. 지민 씨는 회장님의 아들이에요. 병원에 도착한 후 수술실로 들어간 회장을 기다리는 동안 세 사람은 복도에 앉아 있었어요. 각자의 마음속으로는 복잡한 감정들이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유전자 검사 결과가 나올까요? 소정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나올 거예요. 미양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회장님이 거짓말할 리 없어요. 다음 날 오후 정말로 유전자 검사 결과가 도착했어요. 김 변호사가 직접 병원으로 가져왔습니다. 부자관계가 확실합니다. 김 변호사가 서류를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유전자 일치율이 99.9%예요. 지민은 서류를 받아들고 한참을 바라봤어요. 이제 정말로 모든 것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자신의 정체성, 가족관계, 그리고 미래까지 모든 것이 바뀌었거든요. 그럼 이제 정말로 지민이 미양을 바라봤습니다. 네, 정말로 모자지간이에요. 미양이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회장의 상태는 여전히 위중했어요. 수술은 성공했지만 회복이 더딘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소정이 현실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회사 일도 있고 재단 설립건도 있고 하나씩 차근차근 해야죠. 지민이 말했습니다. 아버지의 뜻대로요. 그때 간호사가 다가왔습니다. 환자분이 깨어나셨어요. 잠깐 면회 가능합니다. 세 사람은 서둘러 병실로 향했습니다. 회장은 산소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었지만 의식은 또렷했어요. 유전자 검사 결과 나왔나요? 회장이 약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네, 확실합니다. 지민이 대답했습니다. 이제 정말로 아버지 아들이에요. 회장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어요. 50년 동안 품고 있던 죄책감이 마침내 사라지는 것 같았거든요. 그럼 이제 마음 놓고 갈 수 있겠네요. 회장이 중얼거렸습니다. 아버지, 어디 가신다는 거예요? 지민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아니에요. 이제 마음이 편해졌다는 뜻이에요. 회장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드디어 진짜 가족이 됐으니까요. 회장이 두 번째 입원을 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상태는 안정되었지만 의사들은 조심스럽게 지켜봐야 한다고 했어요. 그 사이 김 변호사는 연일 병원을 드나들며 회장과 법적 절차들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서류가 준비됐습니다. 김 변호사가 두꺼운 서류 뭉치를 테이블에 놓으며 말했습니다. 유 원장, 상속 관련 서류, 재단 설립 문서까지 모두 공증을 마쳤어요. 병실에는 온 가족이 모여 있었습니다. 지민, 미향, 소정, 그리고 침대에 누워있는 회장까지 모두의 표정이 진지했어요. 이제 정말로 모든 것이 결정되는 순간이었거든요. 먼저 가족관계 정리부터 하겠습니다. 김 변호사가 서류를 펼치며 설명했습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와 출생증명서 등을 근거로 한지민 씨와 윤미향 씨의 모자관계가 법적으로 인정됩니다. 지민은 서류에 서명하면서 이상한 기분이었어요. 45년 만에 진짜 어머니를 찾은 것 같았거든요. 미향도 떨리는 손으로 서명했습니다. 그리고 상속 관련해서는 김 변호사가 다음 서류를 꺼냈습니다. 회장님의 뜻에 따라 특별한 구조로 진행됩니다. 소정이 긴장한 표정으로 귀를 기울였어요. 가장 현실적으로 중요한 부분이었거든요. 먼저 개인 재산에서 130억 원이 한기철 음악 장학재단 설립 자금으로 출연됩니다. 김 변호사가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회사 지분의 50%도 재단으로 이관됩니다. 회사 지분 절반을 재단에 넘긴다고요? 소정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나머지 50%는 한지민 씨가 상속받지만 경영권은 재단과 공동으로 행사하게 됩니다. 지민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저 혼자서는 중요한 결정을 내릴 수 없다는 뜻이네요. 정확합니다. 재단 이사회의 동의 없이는 회사에 중대한 변화를 만들 수 없어요. 회장이 침대에서 미소를 지었습니다. 지민아, 이해하지? 이렇게 해야 회사가 안전해. 네, 아버지. 이해해요. 지민이 대답했습니다. 오히려 더 좋은 것 같아요. 혼자 결정하는 것보다 여러 사람과 상의하는 게 낫죠. 소정은 복잡한 표정이었어요. 원래 계획했던 것과는 많이 달랐거든요. 하지만 이미 모든 것이 법적으로 확정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윤미향 씨는 재단의 초대 이사장으로 임명됩니다. 김 변호사가 계속 설명했습니다. 월 급여는 500만 원이고 재단 운영에 대한 정권을 갖게 됩니다. 미향은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어요. 제가 정말 그런 일을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어요. 회장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만큼 음악을 사랑하고 어려운 학생들의 마음을 이해하는 사람은 없거든요. 하지만 저는 경험도 없고 학력도 부족하고 학력은 문제 없습니다. 김 변호사가 서류를 보며 말했습니다. 회장님이 미리 준비해 두신 게 있어요. 방송대학교 평생교육원에서 경영학 과정을 이수할 수 있도록 등록해 두셨습니다. 미양이 회장을 바라봤어요. 언제 그런 걸 준비하셨어요? 몇 년 전부터요. 회장이 부끄러운 듯 웃었습니다. 언젠가는 이런 날이 올 것 같아서요. 그때 갑자기 회장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가슴을 움켜쥐며 고통스러워했습니다. 회장님, 미양이 급히 일어났습니다. 간호사가 달려와서 응급처치를 했지만 회장의 상태는 급격히 악화되었어요. 의사들이 몰려와서 각종 검사를 시행했습니다. 심근경색 증상입니다.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즉시 수술실로 가야 해요. 회장이 수술실로 이송되기 전 마지막으로 가족들에게 말했습니다. 서류,
모두 서명해 주세요. 회장의 목소리가 가늘었어요. 혹시 모르니까. 아버지, 괜찮을 거예요. 지민이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준비는 해야죠. 회장이 미양을 바라봤습니다. 미양아, 부탁해요. 재단, 잘 부탁해요. 수술이 시작된 후 6시간이 지났습니다. 가족들은 수술실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 사이 김 변호사는 모든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만약을 대비해서 모든 절차를 완료해야 합니다. 김 변호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회장님의 의식이 있을 때 마지막 확인을 받았으니까요. 소정이 현실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럼 회사 운영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민 오빠 혼자서 할 수 있을까요? 재단에서 도와드릴 겁니다. 김 변호사가 대답했습니다. 재단 이사회에는 경영 전문가들도 포함되어 있어요. 회장님이 미리 선임해 두셨거든요. 누구인데요? 지민이 물었습니다. 김 교수님, 이 회계사님, 박 변호사님, 모두 회장님이 신뢰하는 분들이에요. 미양이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제가 그런 분들과 함께 일할 수 있을까요? 걱정하지 마세요. 지민이 말했습니다. 저도 도와드릴 테니까요. 이제 진짜 가족이니까요. 수술실 문이 열렸습니다. 집도의가 나와서 설명했어요. 수술은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상태가 위중해요. 최소 일주일은 집중 관찰이 필요합니다. 며칠 후 회장이 깨어났습니다. 의식은 또렷했지만 몸은 많이 약해져 있었어요. 서류 다 정리됐나요? 회장이 첫마디로 물었습니다. 네, 모두 완료됐습니다. 김 변호사가 대답했습니다. 재단 설립도 승인났고 상속 절차도 마무리됐어요. 그럼 이제 마음 놓고 회복에만 집중하세요. 지민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회장의 표정은 여전히 무거웠어요.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무슨 말씀이세요? 미양이 물었습니다. 이사회, 임시 이사회가 곧 열려요. 회장이 힘겹게 말했습니다. 회사 임직원들이 반발할 수도 있어요. 갑자기 재단이 지분 절반을 갖는다고 하면 소정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분명 문제가 될 거예요. 특히 기존 주주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지민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준비는 해두었어요. 회장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김 변호사님이 모든 법적 근거를 마련해 두셨거든요. 그리고 회장이 미양을 바라봤어요. 미양 씨, 이사회에 참석해 주세요. 재단 이사장으로서요. 저요? 그런 자리예요? 미양이 놀랐습니다. 네, 당신이 해야 해요. 회장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재단의 목적과 의미를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은 당신뿐이에요. 이사회는 일주일 후로 잡혔습니다. 그 사이 미양은 재단 운영에 대해 공부하고 지민은 회사 상황을 파악했어요. 소정도 나름대로 계산기를 두드리며 앞으로의 계획을 세웠습니다. 정말 새로운 시작이네요. 소정이 중얼거렸습니다. 네, 정말 새로운 시작이에요. 미양이 대답했습니다. 무서우면서도 기대가 되네요. 지민은 아버지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걱정하지 마세요. 잘 해낼 테니까요. 고마워요, 아들. 회장이 처음으로 지민을 아들이라고 불렀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병실 창문으로 해가 지고 있었어요.
새로운 하루가 끝나고 또 다른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말로 모든 것이 바뀔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임시 이사회가 열리는 날이 왔습니다. 회사 본사 20층 회의실에는 주요 주주들과 임직원들이 모여 있었어요. 분위기는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갑작스러운 상속 구조 변경 소식에 모두가 당황하고 있었거든요.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부사장이 불만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재단이 회사 지분 절반을 갖는다니 이런 일방적인 결정이 어디 있어요? 다른 임원들도 웅성거렸어요. 20년 넘게 함께 일해온 회사가 하루아침에 바뀐다는 것을 받아들이기 어려웠거든요. 지민이 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뒤따라 미양과 소정, 그리고 김 변호사가 들어왔어요. 미양은 처음 보는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여전히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지민이 인사했습니다. 먼저 아버지, 회장님의 건강 상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모두가 회장의 안부를 걱정하고 있었거든요. 다행히 수술은 잘 끝났습니다. 하지만 완전한 회복까지는 시간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지민이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앞으로의 경영 방침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부사장이 끼어들었어요. 그 전에 먼저 확인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재단 설립과 지분 이관이 정말 합법적인 절차인지 말이에요. 김 변호사가 서류를 꺼내며 답했습니다. 모든 절차는 법에 따라 진행되었습니다. 회장님의 유언과 공증, 그리고 관련 기관의 승인까지 완료된 상태예요. 하지만 기존 주주들의 동의는 받았습니까? 다른 임원이 물었습니다. 회장님이 개인 지분을 처분하는 것이므로 별도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김 변호사가 명확하게 답했어요. 소정이 일어나서 말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반대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이라고 생각했거든요. 회의실의 시선이 소정에게 집중되었어요. 하지만 시아버님의 뜻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소정이 계속 말했습니다. 이 회사가 단순히 돈을 버는 곳이 아니라 사회에 기여하는 기업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요. 그때 갑자기 회의실 스피커에서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회장의 목소리였어요. 여러분, 한기철입니다. 모두가 깜짝 놀라며 스피커를 바라봤어요. 회장이 병원에서 원격으로 연결한 것이었습니다. 몸이 불편해서 직접 참석하지 못해 죄송합니다. 하지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이렇게 연결했습니다. 회의실이 숙연해졌어요. 회장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여전히 위험이 있었거든요. 지난 30년간 이 회사를 운영하면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돈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사람이라는 걸 말이에요. 회장의 말이 이어졌습니다. 소정, 너는 유능하다. 그러나 권력은 시험이 아니라 봉사라는 걸 기억해라. 재단과 함께 운영해라. 소정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회장이 자신의 마음을 정확히 꿰뚫어 보고 있다는 것을 느꼈거든요. 바로 그때 김 변호사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긴급한 전화인 것 같았어요. 유전자 검사 추가 확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김 변호사가 전화를 끊고 말했습니다. 한지민 씨와 한기철 회장님의 부자 관계가 재확인되었습니다. 회의실에 술렁임이 일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지민이 일어섰습니다.
여러분께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모든 시선이 지민에게 집중되었어요. 저는 회장님의 친아들입니다. 지민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윤미향 씨는 제 친어머니예요. 회의실이 쥐 죽은 듯 조용해졌어요. 아무도 이런 반전을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23년 전 어머니는 이 집에 가정부로 오셨습니다. 하지만 그때 아무도 진실을 몰랐어요. 저조차도요. 부사장이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어머니라고 부르던 분은? 고모였습니다. 지민이 대답했습니다. 진짜 어머니는 바로 여기 계세요. 미양이 떨리는 목소리로 일어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윤미향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민이 말을 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앞으로 이 회사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하는 문제예요. 스피커에서 회장의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습니다. 미양, 이사회에서 재단의 목적을 설명해 주세요. 미양이 서류를 꺼내며 떨리는 목소리로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한기철 음악장학재단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음악도들을 지원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지원을 하실 건가요? 임원 중 한 명이 물었습니다. 등록금 지원, 악기 구입비 지원, 그리고 해외 연수 기회 제공까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미양이 점점 자신감을 찾아가며 설명했어요. 재원은 어떻게 마련하시나요? 회장님이 출연해 주신 130억 원을 기본으로 하고 회사 지분에서 나오는 배당금을 추가 재원으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표결 시간이 되었습니다. 재단 설립과 지분 이관을 승인할 것인지 결정해야 했어요. 반대하시는 분 계십니까? 지민이 물었습니다. 부사장이 손을 들었어요. 재단 취지는 좋지만 회사 운영에 미칠 영향이 걱정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소정이 일어서서 말했습니다. 저도 재단 운영에 참여하겠습니다. 회계 업무와 재정 관리를 도와드릴게요. 정말입니까? 미양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네, 시아버님 말씀이 맞아요. 권력은 봉사예요. 소정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돈보다 사람이 먼저라는 것도 이제 이해했어요. 최종 표결 결과 재단 설립안이 통과되었습니다. 만장일치는 아니었지만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얻었어요. 감사합니다. 지민이 모든 참석자들에게 인사했습니다. 앞으로 재단과 회사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스피커에서 회장의 마지막 말이 들려왔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네요. 이사회가 끝난 후 세 사람은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회장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였어요. 아버지, 모든 게 잘 끝났어요. 지민이 병실에 들어서며 말했습니다. 정말 다행이에요. 회장이 안도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마음 놓고 치료에 집중할 수 있겠어요. 미양이 회장의 손을 잡았습니다. 회장님, 고마워요. 새로운 기회를 주셔서요. 아니에요. 제가 고마워요. 회장이 대답했습니다. 드디어 진짜 가족이 된 것 같아서요. 따뜻한 봄날이었습니다. 벚꽃이 만개한 서울 시내 한 호텔 로비에는 한기철 음악장학재단 첫 번째 장학증서 수여식이라는 현수막이 걸려 있었어요. 오늘은 재단이 설립된 지 석 달 만에 처음으로 장학생들을 선발해서 장학금을 전달하는 뜻깊은 날이었습니다. 미양은 단상 뒤에서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검은색 정장을 입고 머리를 단정하게 올린 모습이 예전의 가정부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재단 이사장이라는 새로운 역할에 점점 적응해 가고 있었거든요. 어머니, 긴장되세요? 지민이 다가와서 물었습니다. 지민은 이제 미양을 자연스럽게 어머니라고 부르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이제는 정말 모자지간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조금 긴장되네요. 미양이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이런 자리가 처음이라서요. 소정이 장학 증서들을 마지막으로 점검하며 말했습니다. 아줌마, 아니, 이사장님이 정말 훌륭하게 해내고 계세요. 재단 운영도 완벽하고요. 소정은 요즘 재단 업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었어요. 회계 업무뿐만 아니라 장학생 선발 과정에서도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예전처럼 돈에만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을 찾아내는 일에 보람을 느끼고 있었거든요. 행사장에는 15명의 장학생들과 그 가족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모두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음악에 대한 열정을 잃지 않은 학생들이었어요. 피아노, 바이올린, 성악, 작곡 등 다양한 분야의 젊은 음악도들이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미양이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한기철 음악 장학재단의 첫 번째 장학증서 수여식을 시작하겠습니다. 관객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특히 한 구석에 앉아 있는 회장의 박수가 가장 열정적이었습니다. 회장은 한 달 전에 퇴원해서 지금은 많이 건강해진 상태였어요. 저는 50년 전에 음악을 포기했습니다. 미양이 진솔한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이었죠. 하지만 오늘 여러분을 보니 그때의 제가 떠오릅니다. 장학생들이 진지한 표정으로 미양의 말에 귀를 기울였어요. 여러분은 저와 다릅니다. 꿈을 포기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장학금이 여러분의 꿈을 지켜나가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장학생이 호명되었습니다. 피아노가 2학년인 김민수 학생이었어요. 부모님이 모두 공장에서 일하시며 힘겹게 등록금을 마련해주고 계신 학생이었습니다. 김민수 학생, 축하합니다. 미양이 장학증서를 전달하며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수가 눈물을 글썽이며 받았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런 식으로 15명의 학생들이 모두 장학증서를 받았어요. 각자의 사연을 들을 때마다 미양의 마음도 뭉클해졌습니다. 마지막 순서는 특별 공연이었습니다. 장학생들이 준비한 감사 공연이었어요. 피아노 독주, 바이올린 연주, 그리고 합창까지 다양한 무대가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공연이 끝날 무렵 뜻밖의 일이 일어났습니다. 무대 뒤에서 직원들이 피아노를 하나 더 가져온 거예요. 그것은 다름 아닌 집에 있던 그 검은 피아노였습니다. 어머니, 지민이 미양에게 다가왔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곡 연주해 주시면 안 될까요? 저요? 미양이 놀랐습니다. 50년 만에요? 네, 아버지가 특별히 부탁하셨어요. 지민이 회장을 가리켰습니다. 회장이 휠체어에서 일어나 천천히 무대로 올라왔어요. 건강이 많이 좋아져서 이제는 지팡이만 짚고도 걸을 수 있었습니다. 미양 씨, 회장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50년 전에 당신이 작곡한 봄이 오면을 연주해 주시겠어요? 관객석이 술렁였어요.
재단 이사장이 직접 연주를 한다는 것도 신기했지만 그 곡이 이사장이 직접 작곡한 것이라니 더욱 놀라웠거든요. 미양은 잠시 망설였지만 곧 결심한 듯 피아노 앞에 앉았습니다. 손가락이 건반에 닿는 순간 50년 전의 기억이 되살아났어요. 이 곡은 미양이 연주를 시작하기 전에 말했습니다. 제가 20살 때 작곡한 곡입니다. 봄이 오면 모든 것이 새롭게 시작된다는 희망을 담아 만들었어요. 첫 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부드럽고 따뜻한 선율이었어요. 관객들은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미양의 손가락은 50년의 공백을 잊은 듯 건반 위를 자유자재로 움직였어요. 중간 부분에서 선율이 조금 복잡해졌을 때 지민이 놀랐습니다. 그 멜로디가 어릴 때부터 자신이 흥얼거리던 곡이었거든요. 어디서 들었는지 기억나지 않았던 그 선율이 바로 어머니가 만든 곡이었던 거예요. 저 멜로디. 지민이 중얼거렸습니다. 어릴 때 제가 자장가로 불러줬던 곡이에요. 회장이 옆에서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양 씨가 만든 곡을 제가 기억해뒀다가 당신에게 들려준 거죠. 연주가 끝나자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미양의 눈에는 눈물이 글썽였어요. 50년 만에 다시 찾은 자신의 음악이었거든요. 감사합니다. 미양이 일어서서 인사했습니다. 오늘 저도 새로운 시작을 하는 것 같습니다. 행사가 끝난 후 가족들은 조용한 카페에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정말 새로운 시작이네요. 소정이 말했습니다. 재단도 잘 자리 잡아가고 회사도 안정되고 네, 모든 게 제자리를 찾아가는 것 같아요. 지민이 동의했습니다. 회장이 미양의 손을 잡았습니다. 미양 씨, 정말 고마워요. 저희 가족을 완성시켜줘서요. 저야말로 고마워요. 미양이 답했습니다. 제 이름을 되찾게 해주셔서요. 이름을 되찾다니요? 소정이 물었습니다. 네. 미양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50년 동안 저는 그냥 미양 씨 아줌마였어요. 하지만 이제는 어머니, 이사장님이라고 불려요. 제 진짜 이름을 되찾은 거죠. 지민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앞으로는 더 많은 이름으로 불리실 거예요. 선생님, 후원자님, 은인이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회장이 말했습니다. 가족이라고 불리게 되셨죠? 창 밖으로 벚꽃잎이 바람에 날리고 있었어요. 봄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의 계절답게 이들의 삶도 새롭게 시작되고 있었어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미양은 거실의 피아노 앞에 섰습니다. 이제 더 이상 뚜껑을 열지 말라는 메모는 없었어요. 대신 피아노 위에는 새로운 악보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장학생들이 작곡한 곡들이었어요. 미양은 피아노 뚜껑을 천천히 열었습니다. 이제 더는 테이프가 나오지 않았어요. 대신 음악이 나올 차례였습니다. 숨겨져 있던 비밀 대신 들려줄 음악을, 감춰진 과거 대신 희망찬 미래를 위한 음악을 연주할 때가 온 것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무료인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 앞으로 더 많은 실화 이야기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